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뇌와 척수 그리고 다양한 말초신경들의 작용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 그 반사작용 실험할 때 이 망치로 때리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동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오늘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선 근육이 어떠한 근육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근육의 종류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은 골격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골격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격근의 미세 구조인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근수축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는지 이것으로 빠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배우게 되면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육 원섬유의 마디의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축하는 원리,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늑대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늑대 몸을, 동물의 일종이죠. 우리와 같은 동물의 일종이에요. 늑대의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보니까 우선 요 다리, 열심히 뛰어다니는 다리를 구성하는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와 같은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소장을 구성하는 근육을 우리가 이제 내장을 구성한다고 해서 내장근 이렇게 표현하고요. 늑대의 심장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심장근이라고 그래요. 셋 모두 다 근육인데, 그림을 보시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스켈레톤 머슬, 이게 이제 골격근이에요. 그리고 카디악 머슬이 이제 심장근, 그리고 스무스 머슬, 이것이 내장근이 됩니다. 보면 요 우선 골격근은 무슨 무늬가 있냐면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죠.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다. 그리고 심장근도 가로 무늬가 있어요. 근데 내장근에는 무늬가 없죠. 그래서 골격근과 심장근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로로 무늬가 있다, 횡방향으로 무늬가 있다 해서 가로 무늬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내장근은 무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무늬근. 마리집이 없다, 민마리집. 무늬가 없다, 민무늬 되겠죠. 민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요 보니까 골격근은 핵이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다핵성 구조다. 왜 핵이 여러 개냐면, 세포가 초반에 만들어질 때 여러 개의 세포가 뭉쳐져서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뭉쳐져서 되니까 핵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심장근을 보면 핵이 하나고, 여기 내장근도 핵이 하나죠. 그래서 이놈 둘은 단핵이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볼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골격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 움직이라고 하면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뇌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동공이나 아니면 소장 이런 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불수의근이다. 뭐냐면 내 대뇌와는 관련이 없이 다른 뇌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종류, 골격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골격근과 내장근과 심장근이 있는데, 이 골격근은 골격에 연결되어 있고, 가로 무늬가 있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고, 핵이 여러 개다. 정리되겠죠. 내장근은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가로 무늬가 없다. 이것을 민무늬라고 한다 그랬어요. 민무늬.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한다. 핵은 하나다. 마지막으로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 심장근이라고 하는데요. 심장근은 가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가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핵이 하나다.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그림을 보고서 뭐가 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한번 보죠. 이놈이 지금 어떠냐면 가로 무늬가 있어요. 그죠? 가로 무늬가 이렇게 있고, 핵이 몇 개냐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개죠? 그죠? 네,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골격근이라고 한다고. 되겠죠? 지금 여기도 가로 무늬근 있어요. 가로 무늬가 이렇게 있고, 가로 무늬가 있고, 핵이 하나예요. 가로 무늬가 있고 핵이 하나인 것은 누구예요? 심장근이죠.
근데 마지막 걸 보니까 무늬가 전혀 없어요. 무늬가 전혀 없으니까 민문이고 핵이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세포 하나당 핵 하나씩.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장근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종류를 알아봤으면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되는지 알아볼 건데 셋 모두를 다 알아볼 게 아니고 골격근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 여러분들 하면 팔을 움직일 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 뭐 이두박근이다, 뭐 삼두박근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두박근이 수축하면 팔이 올라오게 아래쪽 팔이라고 하는데 아래쪽 팔이 올라오게 되고요. 반대로 삼두박근이 수축하게 되면 아래쪽 팔이 내려가게 돼요. 이게 수축하면 내려오고 이게 수축하면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움직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떠냐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동시에 굵어지게 돼요. 짧아지면서 동시에 굵어진다. 어떻게 이것이 짧아지고 굵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골격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멋진 잘생긴 사람의 요 팔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큼지막한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이제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골격근은 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골격근을 구성하는 또 다른 단위가 있다는 얘기죠. 골격근을 구성하는 것이 근육, 섬유, 다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조직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기관을 구성하는 근육, 섬유, 다발은 조직에 해당되겠죠. 그럼 조직은 뭐가 모여서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라는 것이 구성을 한다. 세포가 있고요. 이 근육, 섬유를 또 자세히 보면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단백질성 긴 실과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육 원섬유 마디, 요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를 보면 특이한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암대, 어둡다 이 말이죠. 명대, 밝다 이 말이에요. A대, I대라고 하는데 뭐 이소토닉, 어니소토닉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A대, 암대, I대, 명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요 IA도 외워야 되는 추세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어두운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 뭐겠어? 암대가 되겠지. 암대는 A와 I 중에서 뭐라고요? A대라고. 아니스토닉의 약자예요. 근데 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오른쪽에 비해서 밝죠? 이것은 명대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요 전체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진한 그 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G선이라고 하는데 G선과 G선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원섬유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백질 실이에요. 단백질 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는 것이 근육세포입니다. 이 근육세포는 다액성이다. 이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근육기관이 된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순으로 이어진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뭔지 그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이 뭐겠어요? 요놈이 지금 근육 원섬유다. 원섬유. 이때 근육 원섬유를 보면 굵은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요. 이 굵은 곳이 뒤에 가서 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는 곳은 액틴이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 근육 섬유를 만듭니다. 이 근육 섬유가 뭐냐면 바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요거를 확대한 거죠. 요렇게 확대한 거죠. 그럼 요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근육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혹은 근육 섬유 다발이 됩니다. 다발이라는 건 뭐 여러 개 묶여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데 뭉쳐서 그래서 이렇게 다 뭉쳐서 조직이 모여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기관. 이 골격근이 이제 이와 같이 뼈에 붙어 있는데 이 뼈와 골격근을 이어주는 이것을
힘줄이라고 하죠. 그죠? 힘줄. 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의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세포 안에 이 긴 실과 같은 단백질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실과 같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쭉 미끄러져 들어가서 짧아지면서 굵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예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오늘 근육 원섬유의 마디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근육 원섬유 마디는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로 합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요걸 G선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렇게 G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G선과 G선 사이가 뭐가 되냐면 근육 원섬유의 하나의 마디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마디가 되는데, 그 중간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 M선이라고. M선. 미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미들. 뭐 미들인 아닌데 어찌됐건 이거 뭐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좀 유럽 쪽에서 와서 또 다른 언어의 기원이지만 미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미들이라고 하는 라인에서 양쪽으로 대칭으로 생겼는데요. 이 M선에 뭐가 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 굵다, 굵은 놈이다.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있죠. 액틴 필라멘트는 가늘다. 이때 보면 본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을 양쪽에서 막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려면 잡아서 당겨오는 게 필요하겠죠. 잡아서 당겨오는 거.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마이오신 머리예요. 마이오신 머리가 뻗었다 당겼다 뻗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걸 쫙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G선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G선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짧아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암대입니다. 암대. 반면 여기와 여기는 명대예요. 명대. 그럼 보세요. 암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오신의 길이하고 동일해요. 근데 명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죠. 그럼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면 겹칠수록, 즉 근육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 명대가 줄어들게 된다. 알겠죠? 밝은 부분은 좀 줄어들고 어두운 부분은 항상 그 길이를 유지하게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만약에 요런 방향으로 잘라본다면, 지금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자른 모습을 본 건데, 이렇게 잘라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두꺼운 것이 박혀 있고 가는 것들도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를 잘라본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를 잘라본다면 가느다란 것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잘라본다면 두꺼운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면, A를 자른 모습은 이렇게 두꺼운 놈들만 관찰이 될 겁니다. 근데 B를 자른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꺼운 놈들 사이사이에 점이 이렇게 가느다란 놈들이 관찰이 되겠죠. 근데 C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느다란 놈들만 이렇게 관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꺼운 게 뭐라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다. 요 점점점 가느다란 게 뭐라고요? 액틴 필라멘트다. 알겠죠? 필라멘트의 뭐 이름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가는 것이 액틴, 두꺼운 것이 마이오신, 요것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꺼운 것이 가는 것을 잡아당겨 가지고 짧아진다. 되겠죠? 자, 그러면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한번 봅시다. 수축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명대가 되고요. 암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완했을 때가 이제 요게 암대가 되고, 수축했을 때도 요게 암대가 되죠. 근데 암대의 길이가 어땠어요? 변하지 않았죠. 즉 여기 암대와 여기 암대의 길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완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명대예요. 수축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명대죠. 그러니까 이완되었을 때 컸던 명대가, 길었던 명대가 수축을 하게 되면 명대가 상당히 짧아진다. 알겠죠? 수축을 하면 암대와 명대 중에 짧아지는 건 명대다. 이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수축 과정까지는 사실 뭐 교육 과정에 나왔지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미오신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요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요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놈들이 폈다 구부렸다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때 이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냐면 요 ATP가 공급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이 ATP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뭐냐 이걸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근육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ATP가 필요해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을 하자마자 ATP를 급격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배울 때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가 공급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세포 호흡을 통해서 공급받는 속도가 조금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세포 호흡으로 공급되기 전에 다량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인산 크레아틴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좀 이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인산 크레아틴이 빠르게 뭐를 공급해 주냐면 요 인산을 누구에게? ADP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럼 이 ADP가 빠르게 ATP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ATP가 근육에 쓰여서 ADP가 되었으면 이걸 다시 인산 크레아틴이 ATP로 바꿔주는 거죠. 세포 호흡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고 막 이럴 때 이 인산 크레아틴이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인산 크레아틴이 이제 무한정 공급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누가 이 근육 내에 존재하는 콜리코젠이나 아니면 내가 받아들인 포도당이나 아니면 분해된 아미노산,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내가 세포 호흡을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 ATP가 근육 활동에 사용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